빙상계 성폭력 피해 문제가 있었던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분노가 더 국민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전명규 한 체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스케이팅 지도자의 성폭력 등 6건의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른바 전명규 사단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한국 빙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빙상계를 포함해 체육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폭력 피해자들을 회유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전 교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정 교수는 빙상인 연대의 폭로 후 불과 3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잇따른 빙상계 추문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측근 지도자들의 성폭력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경기복 교체 비리와 대한항공 취업 청탁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만행을 알린 조재범 전 코치의 옥중 편지는 가명을 위한 거짓말이고 녹취 파일로 공개된 피해자 회유 지시 역시 조 전 코치의 측근에게 한 조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언을 구하니까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교수는 한체대 교수직 사퇴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명규 교수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빙상계의 대부. 지금 현재 있는 국가대표급 지도자들이 모두 전명규 교수의 제자들. 그렇죠. 그 조재범 코치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자, 문제의 핵심은 이 예. 전명규 교수가 직접 뭐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전 교수가 뭐를 덮으려고 했다 이게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조재범 근거가 코치. 뭐예요? 덮었다라고 근거는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근거가 예. 뭡니까? 어제도 그 손혜원 의원하고 전문 빙상인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이제 선수가 전명규 교수에게 본인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쭉 고백이 아니죠. 뭐 고발이라고 예. 고발하는 그런 나 죽고 싶어요. 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도 보내고. 네, 그러면 그걸 인지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문제를 뭐 공론화시키고 예. 처벌할 일 있으면 처벌하고 그 학생을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0대 때 사실은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얘기하고 예.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빨리 정신 잘 차리고 열심히 운동해라 이렇게 덮고 넘어갔어요 그냥. 자꾸 덮고 예. 덮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재범 코치 관련해서는 조재범 코치가 본인의 이제 제자잖아요. 네. 제자 중에 한 명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 네. 그다음에 편지, 조재범 코치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본인도 전명규 교수한테 폭행을 당했다. 두 번째, 전명규 교수가 그걸 덮으려고 했다. 심석희 선수 말고도 네. 3명 정도가 더 이제 폭행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발을 했었어요. 조재범 코치를, 전 코치죠. 그런데 그 조재범 전 코치가 고소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명규 교수가 여러 자기 그 다른 코치들한테 이게 말로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라 예컨대 또는 심석희를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3명은 거의 얼마나 괴롭혔던지 고소를 취하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 지인, 코치, 빙상계 관련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취소 안 하면 고소 취소 안 하면 너 빙상계에 계속 발을 들일 수가 없다. 또 뭐 이게 그냥 이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코치들한테는 다른 코치들도 너희들이 돈 내가지고 이 조재범 코치에 대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을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몰랐다라는 주장은 그럼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저는 황당하다고 보는데 조재범 전 코치가 편지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전명규
전 감독이고 그다음에 교수가 자기를 폭행했고 그다음에 회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건 조재범 전 코치가 본인의 죄를 좀 덜어보기 위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전혀 몰랐다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심석희 선수의 폭행이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재범 전 코치의 편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전명규 교수의 형사적 책임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군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거나 예. 이른바 전명규 사단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은폐 축소하려 했다면 예. 그거 자체도 범죄죠. 당연히 그게 범죄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나는 몰랐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 지금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좀 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형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됐죠. 그럼요. 그렇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젊은 빈상인 연대나 아니면 손혜원 의원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 문제는. 예. 그리고 전명규 교수 지금 한국 체대에서는 원래 연구년이죠. 연구년 취소시켰거든요. 네. 연구년을 3월부터 가기로 했는데 취소돼서 지금 돼 있고 본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체대 교수 그만둘 생각 없냐? 사퇴할 생각.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럴 생각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명규 교수 같은 저런 케이스가 예전에 한번 안현수 선수 아시죠? 빅토르 네, 아니라고. 예.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폭로한 적이 있어요. 예. 빙상계 파벌 문제 예. 때문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전명규 그 당시 부회장이었어요. 안현수는 빙상계. 그래서 러시아로 갔죠. 가버렸죠. 국적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물러났거든요. 예.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 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연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 저렇게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현재도 지금 전문 빙상인 연대에서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할까 말까 안 했는데 결국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6명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빼고 5명이 더 성추행을 당했다는 지금 신고가 있고 또 하나는 현직으로 코치를 하고 있는 2사람이 그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현직 코치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요 그 밑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선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비위와 성추행했던 사람이 지금 2명이나 현직 코치로 있다고 하니 전문 빈상인 연대 말에 의하면 그거는 정말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기가 노릇입니다. 막힐 일이죠. 또 부모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무슨 개의 무슨 대부 이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 예. 좀 전수조사 같은 거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전수조사 해달라. 예. 이게 정말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근데 그걸 예전처럼 설문지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제3의 기관에서 1대1로 만나서 예. 그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첫째는 그 선수가 누군지가 밝혀지면 왜 선수들이 못 밝히겠습니까? 저는 전명규 교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니 선수들이 이미 학습이 됐어요. 무슨 학습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좀 처벌받고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폭로한 학생은 결국은 떠나야 되고 예, 이런 피해자로 상황,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폭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에서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맞습니다. 예, 그런 저 국민적 공분이 있을 때 화만 뿌르르 내고 저 냄비처럼 끌어올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제도적으로 이걸 좀 국회에서 해야 되고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 깊은 뭔가 카리텔이 있는 곳을 드러내야죠. 그럼요. 예, 드러내야 그렇게 됩니다. 맞다고 예, 봅니다.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또 바쁘신 분이 또 한 번 또 화면에 나오시네요. 손혜원 의원. 예, 손혜원. 손혜원은 저 목포 때문에 바쁘실 텐데 또 빙상연맹 그러니까요. 기자회견도 어제 나오시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예.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예. 박지원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뭐 서로 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무슨 아이콘이라고 좀 싸우던데. 네, 이제 배신의 아이콘, 투기의 아이콘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은 투기의 투기의 아이콘이다. 아이콘이다. 이렇게 손혜원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박지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예. 야, 그렇게 누가 지금 이겨요? 싸우고. 저렇게 싸우면?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이제 물론 이제 시작은 또 뭐 손혜원 의원이 좀 과격한 발언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발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배신 아이콘을 주장한 이 뭐 배경을 보면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는 사실 손혜원 의원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2채, 뭐 9채까지 나올 때만 해도. 9채까지만 해도 이건 투기로 볼 수 없다. 예, 그렇게 목포의 얘기했죠. 열악한 구도심 상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 손혜원이 여기 와서 이거 집 사준 거는 외부 투자자로 상줘야 될 일이다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났잖아요. 20채 넘어가고 뭐 예, 25, 뭐 29, 뭐 30채 이런 얘기 해서 나오니까 예, 예.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투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예. 부동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화가 난 것 같고 손혜원 의원은 시종 일관 투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투기 지금도. 아니다. 네, 투기 그냥 그거는 아니다. 이제 목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본인은.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29건, 뭐 지금 땅 집까지 29건 정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예.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이거는 선의라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손혜원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를 했다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예.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그 행위 자체가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의도는 관심 없고 네, 그런 이거를 상황이 물어보는 된 거죠. 건데 예. 자꾸 의도가 없었다고만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이제 돈 많은 분이 뭐 물론 본인이 다 산 건 아닙니다만 예, 예. 측근들이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그 예. 집중적으로 또 1.5kg 그 문화재로 된 부분 그 부분에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손혜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 안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인은 의도는 그렇다 이렇게 의도는 주장을 그렇다.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때요? 예. 백종원 씨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골목 상권 골목 살리시는 상권 분. 살리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골목을 살려야 된다고 막 그 맛없는 집을 막 살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골목이 살아나서 상권이 살아났어요. 네. 장사도 잘 돼요. 네. 그래서 고맙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이 백종원 씨 건물이었어요. 네. 만약에 이런 그렇다면 이건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죠, 네, 가정이죠. 네, 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돼요? 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백종원 씨의 의도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을 그렇다 한다면 하더라도 그게 본인 건물이라고 하면 예, 예. 본인 건물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의문이 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똑 떨어지게 비교되는 경우는 아니고 네. 백종원 씨가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로 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괜히 백종원 씨까지 끌려 들어왔는데 예. 그거와 상관없이 예. 의도와 행위 결과에 대한 이거 좀 구별을 좀 공사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찰 수사 시작됐죠? 예, 검찰 수사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수적 시민사회단체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어떤지 한번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예, 하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경우 예. 참 저 처음 보는 경우를 한번 여쭤봅니다. 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떠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떠났는데 다시 무슨 특보로 돌아왔대요. 외교특보로 돌아왔죠. 외교특보. 예, 예. 외교특보 있잖아요. 문정인 있습니다. 교수. 그분은 이제 전반적인 전체 외교특보고 전체 특보고 네, 이제 임종석 실장은 UAE, 아랍에미레이트, 예, 아랍에미레이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그건 이라크 특보고. 특보고 예, 나라를 꼭 찍어서 두 개 나라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죠.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보기 힘들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모르나 싶어가지고선 다 찾아봤는데 비서실장, 정무실장 하다가 둘 다 총선 나가실 분 아니에요. 아마 총선 나가려고 그만두신 예상이, 분들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총선을 앞두고 그만두셨는데 네. 대통령 특보로 임명을 했다?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저분들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자리를 줄 수는 없으니 예. 특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뭐 차량이나 아니면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네. 사무실 정도를 그러니까 지원하나 봐요. 사무실 정도, 예, 활동비 약간, 활동비, 예, 그렇게 필요 경비, 필요 경비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그것만 지원하면서 아마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저분들이 아니 조언은 얼마든지 좋은데 예. 그렇게 따지면 같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백원호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 하나 좀 해줘야지 섭섭하겠는데요, 잘못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은 아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총선 이제 예, 출마를 예.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청와대 발표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군사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네, 네. 그때 사실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그것도 이례적이다. 비서실장이 특사로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이 있으면 처음으로 외국 방문한 경우인데
UAE에 가서 칼툰 그때 행정장관 제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아랍에미리트. 그때 이제 문제를 잘 해결했고 칼툰 장관이 행정청장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 2번 방문했는데 그때도 임종석 실장이 다 이제 접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랬어.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때 칼둔 청장이 임종석 실장하고 그런 친분을 맺은 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공직 직함이 있으니까 카운터파트로서 실세고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비서실장이니까 그랬는데 비서실장을 관뒀는데 특보로 운영을 한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 공관은 뭐가 되며 국정원의 그거 업무를 담당하는 1차장 소관의 그 담당 그 공적 조직은 어떻게 될 거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 이라크 특사? 그럼 이라크 대사는 뭐 하나요? 뭐 이라크 대사는 대사로서 대사는 대사고 특보는 특보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라크나 뭐 UAE나 대통령 입장에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조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라크 대사, UAE 대사라고 대사래요. 특보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니 아마 이제 자리를 뭐 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보라는 자리라도 마련을 해서 아무튼 그 옆에 좀 같이 있으면서 일을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예, 뭐 대통령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논란까지 해가면서 전례도 없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위인 설관의 논란을 굳이 자초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은 데서 얘기가 들리길래 이거는 뭐지 하고선 여쭤본 겁니다. 어찌됐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12일 만에 특보로 복귀했다. 그런 상황이죠. 청와대에서 또 가끔가다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임명됐으니까 일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